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2023년, 2024년 지금 2년 동안 지병 생활을 속초에서 했잖아요. 암 전이를 나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시간 참 빨라요. 우리 동네 속초시 청호동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가 아이와 단 둘이서 속초에서 어떻게 잘 견뎌왔는지. 저희가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이런저런 일상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커서 혜린이가 엄마와의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저도 나중에 이 장면들이 그리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추억, 이 추억은 영원할 거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간직을 해두면 찾아서 보고 또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고 이러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오늘 편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2024년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들여다보니까 사계절마다 저마다 제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암 투병이 아닌 치병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느껴왔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고스란히 보이잖아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죠. 초등학생이 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서울에서 속초를 이사와서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가끔 서울 식구들 만나서 서울에 가면 또 신나게 놀죠. 우리 남동생네 그 아이들인데 제 조카들이잖아요. 언니 2명을 너무 좋아해요, 혜린이가. 그래서 우리 서울 가면 꼭 친정 식구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모습조차도 얼마나 나중에 보고 싶을지 생각나잖아요. 커가면서 아이가 너무 빨리 크니까 저도 빨리 늙고 나이를 빨리빨리 먹어요. 언제 또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은 뭐 했는지, 올 여름은 뭐 했는지, 벌써 겨울이 오고 이렇게 돼가니까 저도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작년 겨울은 도대체 어떻게 맨발 걸었을까? 지금 가을, 지금 비만 오고 나서도 이렇게 바닥이 찬데, 와, 작년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커가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가족이 살아온 흔적과 노력한 흔적을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다시 샘솟고 있어요. 내가 참 산을 좋아했구나. 내가 걷는 걸 너무 좋아했구나. 제가 요즘에는 러닝에 빠져서 초보 러너로서 달리기를 진짜 아장아장 시작하는 마음으로 요즘 달리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릎 나가는 거 아닌가, 어디 다치는 거 아닌가, 암 환자가 그렇게 달려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매일 달리지는 않고요. 격일로 달리던지, 서울에 병원 가는 일정이 있으면, 앞뒤로는 달리지 않고요. 주사 치료나 지금 호르몬 구강 항암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제 신체 컨디션에 맞게, 그다음에 이렇게 벼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절기에 맞게 제 나름대로 계절과 상황과 저의 컨디션과 상태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튼실한 제 다리 보셨죠? 저 엄청 튼튼해요. 제가 무릎 보호대도 잘 하고 있고, 발목이나 발바닥이나 여러 컨디션에 잘 맞게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와 낙산사도 갔다 오고 이렇게 놀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 또 추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다 제가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제가 남겨놨던 것들이 이거 과연 내 사진첩에만 남겨둘 것인가. 내가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담고 내가 좋아했던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누구를 보여주고자 어디를 갔다.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장면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감정으로 내가 그 시기를 견뎠고, 내가, 그때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성장했어. 나는 이런 걸 배웠어. 이런 것들이 그 사진을 보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에서 제, 눈에 비친 세상이 얼마나 제 안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사무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초 고성 양양에서의 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제 치병에 도움이 많이 됐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2023년부터 2024년 우리의 2024년도 암치병을 성장했다는 그런 설명서처럼 우리 전우님들 모두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11월, 12월이 남았지만 저는 2025년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또 새 삶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참 감사했고 우리 전우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의미로 제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재미를 막 추구하고 솔직히 이런다기보다 추억을 공유하고 치병 일상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치병한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주로 보여드리는 입장인데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이 되게 뭔가 큰 그릇이 되면서 이런 어떠한 사명을 담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커다란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 커다란 이야기가 어떠한 스토리로 풀어나가질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제가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거기에 이야기가 실려서 지난해, 지지난해, 올해 이렇게는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너 자신부터 살려라. 이런 사명을 생각을 했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살아났고 제 주변에도 저로 인해 도움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앞으로의 사명, 2025년의 사명은 너와 같은 아픔에서 그대들을 구하라 이런 사명을 생각을 했어요. 바람결에 제 귓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고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메모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는 왜 그리 안으로 깊게 들어가려 하는가? 충분히 밖으로 에너지 잘 내는 사람인데 자꾸 안으로 점점 파고드는 모습이 의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러한 모습에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며 마음 추스리는데 도움되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마음 모두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마음의 양면성이 공존합니다. 암 진단 뒤 내면 깊은 잔잔한 고요함, 의식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어요. 사람들 안에서 행복한 나도 좋지만 일부러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가시밭길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혼자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올해는 더더욱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탐구 속에서 자아성찰을 끌어내는 시간 말이죠. 제가 저 깊은 심연을 건들며 과연 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여 안을 비추던 작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돼요. 사실상 저는 아주 더 깊게 내려가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운명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치병 생활 안정된 일상이 꽤 만족스러웠고 실제로도 몸이 괜찮고 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미지의 동굴을 탐험했던 이유는 저를 보며 이 험난한 세월을 견디시는 분들, 바로 그 전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초인적인 아우라를 뒷배로 떠안으며 함께 나아가보자, 이 배움의 시기를 견뎌내보자, 이러한 상상의 내적 동기가 일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저지만, 다시 말해 제 아픔도 있지만 암시롱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감사한 말씀으로 저마다 각자의 깊은 고뇌를 느꼈기에 대신 그분들의 고통을 짊어질 수는 없지만 아픔을 이겨내는데 자그마한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왔을 때에도 너무 좋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나만 나을 순 없어. 다 같이 견딜 수 있어야 해. 늘 함께라는 걸 곱씹고 그들의 목까지 고민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이 글을 쓰는 순간 너무 간절한 진심이 생각이 나서 참 경이롭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생각한 시기도 있었어요. 내 생각에 매몰되어 늘 같은 말만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의 믿음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채 저를 자책하며 마음이 무거운 날들을 견뎠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열정이 사그라들려고 했어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저만의 언어와 남과 다른 사고방식은 병을 이겨나간다면서 자꾸 악으로만 파고들었죠. 작은 성찰 내지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제 모습이 타인과 달라 보여도 이해되길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구독자 전우님들이셨어요. 처음 봤지만 아픔을 토로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과 감정 동기화가 되더군요. 실제로 고통에 허우적거리며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메일이나 DM으로 질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전화 요청이나 만나달라는 말씀에 응하여 만나고 통화한 순간도 있었어요. 스스로 너무 뒷해지고 힘겨워질 때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밧줄 잡는 심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면 제가 뭐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 못 담는 것이고 담는 그릇의 깊이가 미완성된 이유가 컸겠지요. 저를 돕고 싶다는 기관과 단체, 심지어 병원 관계자분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을 이기며 육체적 고통이 없던 저는 지금은 정신적 아픔을 견디는 중이라 잠시 혼자 이겨내보겠다며 읍소하였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해결할 돌파구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그런 욕심이 더 커졌거든요. 해낸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겸손을 빌미로 제 자신감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 무렵 아마노 치고는 너무 멀쩡하게 다니고 아프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이 축복이면서도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없는 지점들. 달라야만 하는 씁쓸한 일상과 자잘한 이유에 남모를 괴리감으로 허우적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증명해야 했기에 하늘이 내려주는 신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나날이 조금씩 이겨냈고 재밌고 신나는 치병으로 일상은 치유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가슴 절절한 인내는 10배, 20배의 기쁨과 행복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저는 왜 자꾸 이 세상 모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양 마음고생을 자처할까요?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거든요. 가슴 안에 커다란 폭풍우를 맞서는 바다가 있고 큰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전우님들을 구해주고 싶고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에 눈보라를 헤치고 비바람을 지나 하늘이 내려준 밧줄을 잡고 닷을 내리며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이 상상됩니다. 이렇게 밝힌 이상 이제는 한 배를 탄 것이니 타인의 아픔도 내 것인 양 더욱 떳떳하게 수용하며 나만 살 수는 없다. 모두가 이겨내고 잘 살 것이라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커져만 갑니다. 자다 말고 번쩍 눈이 떠져서 이렇게 적고 있네요. 제 신념을 재확인한 가슴 떨리는 두근거림과 오늘의 이 뜨거운 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유 있는 불안감이 있더라도 우리 전우님들 힘겨우신 마음고생에 제가 언제나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진심의 절실함을 담아 영상으로 이렇게 집중하여 감정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와 같은 아픔에서 그대들을 구하라는 묵직한 사명을 받은 제가 항상 이곳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신 전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겨내요. 제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켜갈 겁니다. 내년도 우리는 하나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따스함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보며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암시롱 채널의 긍정적인 신호에 주목하여서 자기 감정에 솔직한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한 만큼 전우님들이 나아지는 모습도 정말 많이 궁금해요. 아주 많이 앞으로의 치병을 공유할 테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로 함께 끝까지 응원합시다. 자, 전우님들 많이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